우리 오늘의 본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미진 선생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미진 쌤부터 합시다. 네. 음, 제가 읽은 책은 좋은 엄마 말고 나란 엄마라는 책으로 전에 아마 서혜미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셨나 그래서 저도 음, 지나가다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음, 돼서 읽게 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기 안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필요 이상으로 그를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싫어하는 타인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보통 상대를 비난하며 탓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억눌린 그 감정을 마주하기 힘들기에 불편한 것이다. 계속해서 말했지만 변화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한다. 나의 모습을 알고 인정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자각하고 인정하고 변화해보자. 몰랐던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용기 있게 마주해보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싫어하는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는 구절이었는데, 이 요 구절을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한 음, 페이지 정도를 생각하고 음, 적어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들이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게 왜 설마 나겠어? 하고, 음. 그게 나야. 좀, 나더라구나. 그래가지고, 의미 음, 있는, 예,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좋다. 용기 있는 마주보험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네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과정,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나에게도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타인에게서, 그런 것 같아요. 타인의 싫어하는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의 음, 모습의 한 일면일 수 있다라는 일부. 거를 저도 그 문구를 어디선가 본 것 같거든요. 네. 되게 공감이 가요. 음, 근데 결국은 또 그 싫어함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그 사람을 꺼려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나는 나하고 결이 안 음, 맞아서 그렇다. 그런 사람 굳이 내가 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니까 또 편해지더라고요. 네. 자각하고 인정하고 변화시키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영미 선생님. 네. 저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법이 있답니다. 한 7가지가 되는데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라. 음,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라. 음, 이거는 상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가장 달콤한 소리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 기울이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질문도 하는 게 그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라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청하라. 다섯 번째는 진심으로 칭찬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비판이나 비난이나 불평하지 말라. 일곱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말은 공감은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의 이름을 또 불러주고 음, 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서로의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와, 데일 카네기는 명저잖아요. 명저, 그죠? 항상 들어도 음, 좋고, 음, 자주 들어도 좋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맞아요. 때마다 반성하고, 맞아, 맞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라. 상대의 이름을 기억해라. 이거 두 번째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상대의 이름을 기억해라. 특히 이 그쵸. 사업을 하는 저는 이 두 번째 음, 요소를 적극적으로 그쵸.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기억이 잘 안 취약한 나. 게, 예, 제가 제일 취약한 게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 제가 문화원 수업할 때도 수업이 어, 끝날 때쯤 되면 아이들 이름이 다 외워져요. 그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음, 왜 특색 있는 거를 생각을 그치. 해서 외우려고 하면 그런 맞아. 애들은 또 빨리 외워져요. 근데 그쵸. 음, 간혹 가다가 한두 명은 진짜 안 외워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음, 어. 음,
그럴 때는 맞아요. 결국 수업이 끝날 때쯤에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하고 음, 바이바이가 이상하게 이름 외우는 게 잘 안 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정말 잘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음, 사람 있어요. 네, 진짜 딱 맞아요. 진짜. 보고 음, 딱 한번 스캔 딱 뜨고 나면 그 사람을 딱 음, 기억하고 그 다음 예, 볼 때 이름을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워요. 굉장히 큰 강점이죠. 되게 부럽더라고요. 맞아. 제 주변에 음. 그런 사람 있어요. 이름 진짜 잘 외워요. 어, 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음, 칭찬하고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명언입니다, 명언. 그렇죠. 이런 거는 딱 적어놓고 딱 눈앞에 보이게 네, 항상 봐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음, 뒤돌아서면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본연의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좋은 문구 또 되새기겠습니다. 네. 자, 저는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에서 이게 제가 어제 읽었던 문장인데 정말 와닿았어요. 음. 타이틀이 뭐냐면 독서의 완성은 읽은 것을 실천할 때다라는 어, 타이틀이에요. 공감 가죠? 네. 그래서 이 저자는 많이 읽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읽는 것에 대해서 정독에 맞아요.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중요성을 강조를 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 읽은 책의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조선의 독서 천재 정약용이 그 방법을 일러준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독서법이 뭐냐면 초서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음, 초서 독서법. 초서가 무슨 초서지? 어떤 한자를 썼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초서 독서법은 독서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글로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사. 예, 그쵸, 그대로 베껴 쓰는 것. 그쵸. 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책을 빨리 읽기는 어렵죠. 하지만 음, 공부하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음, 때문에 훨씬 최상의 경지에 달할 수 있는 독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핵심이 뭔지, 초서 독서법에 대한 이제 핵심이 뭔지를 제가 이제 GPT와 대화를 하면서 물었더니 이렇게 아주 멋있게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선별필사. 그러니까 어, 전체를 다 베끼지 않고 그쵸. 핵심이 되는 문장, 그리고 인상 음, 깊은 문구, 사유가 필요한 내용만 이제 발췌해서 내가 뺏겨서 써본다. 선별필사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음, 정리와 재구성. 뺏겨 쓴 다음에는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보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대요. 이걸 우리가 자기화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리고 세 음, 번째는 사유의 기록. 그러니까 단순 필사에 그치지 않고 짧은 감상이나 질문을 곁들여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반복학습. 이 반복학습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읽고 다시 써보면서 기억을 공고히 한다라고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반복학습이 음,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쓸 때 책의 음. 글감을 평소에 내가 필사했던 것에서 많이 가지고 와요.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파로 책도 제가 평소에 책을 쓰면서 좋은 문장들을 써놨던 거,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런 반복학습, 너무 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PT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합니다. 왜 이 필사가 효과적일까? 네 음, 가지로 얘기를 해주네요. 집중력이 향상된답니다. 필사를 하면 한 문장 한 문장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대요. 필사를 하면. 그치. 단순 읽기보다 손으로 쓰면 뇌에 더 음, 강하게 각인된다고 합니다. 세 아, 번째, 사고가 확장된대요. 필사를 하면. 어, 단어 하나하나를 직접 써보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음, 마지막입니다. 자기 언어로 내면화시킬 수 있어서 효과적이래요. 정약용은 책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 필사였던 것 같아요. 그냥 베껴 쓰는 거. 내가 음,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선별적으로 필사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사유의 기록, 내 생각을 음, 좀 자기화시키는 과정을 좀 곁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필사할 때 밑에 하단에 내 생각을 추가적으로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내 이야기를 좀 더 한 수 플러스 알파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더 덧붙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필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필사 열심히 네. 합시다. 우리 가볍게 후기 나누고 마칩시다. 미진생님, 후기.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고전 수업에 그 네 가지를 해보는 거, 사유의 기록하고 반복 학습 부분이 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반복 학습 부분이 확실히 좀 여러 번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걸 열심히 기록해놓고 이렇게 요약 정리해놓지만 그걸 다시 보고자 해놨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것, 기록까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과정 필요하겠다 생각 들었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는 제일 첫 문장 중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라라는 문장에서 그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 미소를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참 큰 힘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네. 그래요. 미진쌤 네. 잘하고 있어요. 진심 어린 미소 짓는 거. 이거 문득 방금 우리 미진쌤님이 후기 얘기할 때 문득 생각나는 게 이 반복 학습을 우리가 생활 속에 세팅을 하려면 이게 한 달의 마지막 주에는 내가 그 전에 했던 거를 한번 쑥 이렇게 보는 식으로 그죠?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봐야지 한다고 해서 안 봐지더라고요. 안 봐지는데 네. 저도 딱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러면 나도 마지막 주에는 내가 그 전에 썼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네. 한두 권이라도 빼서 그때 잠깐이라도 내가 썼던 것을 한번 떠들려 보는 것만으로도 꽤 좋은 맞아요. 반복학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영미쌤 할게요. 네, 저는 조한쌤 말씀하신 그 독서의 완성은 읽는 것을 실천할 때인데, 읽기는 사실 저도 많이 읽고 필사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까지는 모르겠네요. 실천을 자꾸 많이 해봐야지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뭐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나오고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만 안 나오는 아, 네. 예. 그리고 이 필사의 효과라는 게, 해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기억에도 남고, 이 사고가 확장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어쨌든 필사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독서 토론을 하게 되면 독서 토론 요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를 요점을 정리를 해서 놓거든요. 시간이 날 때. 음, 와. 근데 그거를 한번 쫙 읽어봐도, 어, 맞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나 음, 하고 이렇게 문득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 맞아. 이거는 나도 읽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들으니 새롭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음, 정말 필사를 열심히 하고 실천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미쌤님이 잘하는 게 정리의 네. 달인이에요. 음, 요약을 잘해요. 전에 네. 왜 한동안 하셨잖아요. 우리 요거 독서 모임 하는 거를 나름 뭐 음, 누가 무슨 얘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단톡방에 올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때 되게 놀랬어요. 아, 저 깔끔하게.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거 계속 우리 좀 음, 올려줘요. 복수박에. 독서방에. 아, 그러면 그래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그거 보면, 네. 아, 어떤 내용이 있었네. 한 문장만 캐치를 음, 해도 좋은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같이 뭐 또, 공유해요. 내가 필기하셨던 거. 옳게 잘했나 몰라가지고 좀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전에 봐왔던 네, 걸로는. 그러니까 계속 네, 공유해 주세요. 우리 독서방에. 네. 아, 아셨죠? 네네. 어. 네, 모아서 한 번에 막 몇 개씩 올리지 말고 그때그때 올리세요. 그 그래, 다음 맞아, 날이라도. 맞아. 나도 한 번씩 네네. 까먹고, 이게 아, 수술하고 나서는 더 까먹는 것 같아. 여신마취를 했더니 자꾸 더 까먹어. 저도 뭐 하루 뒤에 올리곤 하는데, 그 맞아요, 맞아요. 루틴을 그래. 많이 못해도 그냥 오늘이 제일 한두 젊은 개라도, 날입니다. 한두 개라도 했다는 것에 그냥 위안을 삼고, 음, 그 다음 날이라도 자꾸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음. 미루면 막 나중엔 하기 싫거든요. 그래, 미루니까 예, 안 예. 되겠더라. 하기 아,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한 개라도 이제 올리려고. 맞아요. 되지 하나를 하는 말고. 날도 그냥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냥 하나라도 맞아요. 했다는 것에 의미를 네, 갖고, 아, 오늘 네, 고생했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100% 하는 날이 음, 음. 수술하고 나서는 저도 루틴 장부를 보니까 꽤 많이 네. 한 열흘 정도를 쉬었더라고요. 아, 이게 만사가 싫은 거예요. 막 이렇게 휴대폰에 뭐 오는 음, 것도 싫고, 전화 오는 것도 그럴 때는 네. 싫고. 쉬어줘야 돼요. 그니까. 몸이 그래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 네. 쉬었어요. 다 네, 쉬고, 이게 잘하셨어요. 조금씩, 그래도 이제 내 음, 삶을 살아야 음, 되니까 맞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음,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단톡방에 네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미진 쌤님이 자각하고 인정하고 변화를 하자. 요런 어떤 포인트를 찝어주셨고, 영미 쌤님
뭐 데일 카네기 이야기 하시면서 7개의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라. 상대의 이름을 기억해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경청하라. 진심으로 칭찬하라. 비난, 비판, 불평하지 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루 한 잔 고전수업에서 초서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초서라는 것은 책을 베껴 쓰는 행위죠. 그래서 선별필사,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필사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다시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거, 그리고 나의 짧은 감상이나 질문을 곁들여서 사유의 기록을 남기는 거, 그리고 다시 읽고 써보면서 기억을 공고히 하는 반복 학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다 들고 가면 힘들어요.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맞아요. 거 하나만 계속 되새기면서 잠자기 전에도 네. 다시 한번 리뷰 돌리면서 생각을 맞아요.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뵐게요. 네. 네, 저도 쉬세요. 퇴근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